지금 읽어드릴 책은 당신이 옳다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채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거기까진 해줄 수 있는데 그랬다가 그 사람이 내게만 의지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수도 있다. 흔한 고민이지만 괜한 걱정이다. 그 걱정을 가장 치열하게 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당사자다. 자기에게 유일한 그 한 사람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최대한 배려한다. 조심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다.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자기도 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참혹함 속에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전부 잃은 사람도 그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이상한 연결처럼 느낄 수도 있다. 논리적,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현상인데 마음의 영역에선 그렇다.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것은 한 사람이 한 우주라서 그럴 것이다. 근사한 수식이나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신비한 팩트다. 사람은 그 한 사람이라는 존재의 개별성 끝에서 보편성을 획득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세상의 전부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그래서 누구든 결정적인 치유자가 될 수 있다. 나 이야기,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에 불씨가 지펴지면 희미하던 생명의 박동이 쿵쾅쿵쾅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 이야기에 정확하게 두 손을 대고 있는 한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심리적 CPR을 하는 사람이다. 사람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다. 두 손을 그의 나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한 존재와 이어진 것이다. 존재와 존재의 연결이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심리적 CPR이란 결국 그의 나가 위치한 바로 그곳을 정확히 찾아서 그 위에 장대비처럼 공감을 퍼붓는 일이다. 사람을 구하는 힘의 근원은 정확한 공감이다. 공감을 바탕으로 도달한 자기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자기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면서 자기의 느낌이 정돈되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진다. 고름이 꽉 찬 상처에서 고름을 빼내듯 그는 공감 속에서 아픈 이야기들을 쭉쭉 끌어냈다. 고름을 빼낸 자리에 새살이 돋듯 그는 자기 상처 이야기를 하며 새살 같은 건강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팠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느끼는 통증은 병든 사람이 느끼는 통증이 아니라 회복 중의 고통이다. 안전하게 공감받으며 자기 상처를 쏟아내는 사람은 그 아픔이 가벼워지는 과정의 아픔이라는 걸 스스로 감지한다. 그래서 아파도 계속 말할 수 있다. 상처가 떠오르고 통증이 시작되는 순간 동시에 그 위에 빛의 속도로 도포되는 공감에 의해 상처는 새살로 채워진다. 공감은 상처를 더 드러낼 수 있게 만들고 제대로 드러난 상처 위에서 녹아드는 연고다. 상처 위에 바로 스민다.
상처 부위를 덮고 있는 겉옷 위에 뿌리는 분무제가 아니라 옷을 젖히고 상처난 바로 그 부위, 맨살에 바르는 약이다. 정확하고 집중력 있는 공감은 문제 해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진다. 공감은 치유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장하는 강력한 치유제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정신과 의사는 대부분 지적이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다. 정신과 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대중들이 느끼는 기능을 상징화한 이미지일 것이다. 사람 마음을 꿰뚫어보고 분석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치유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라면 적절한 캐릭터 연기다. 반대로 전문가적 관점에서도 치유라는 것이 잘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면 영화 속 정신과 의사의 이미지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마음의 상처가 더 말끔하게 아물기 위해선 어떤 품성의 사람이 더 적합할까?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일까? 정확하고 분석적인 사람일까? 둘 다 아니다. 다정한 전사,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가장 적합한 공감자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는 온 체중을 다 싣는 다정한 공감자여야 하지만, 공감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전사처럼 싸워야 한다. 그래야만 종래 공감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게 온전하고 입체적인 공감자다. 공감까지의 길목에는 여러 허들이 있다. 가족이나 타인의 몰희에 무관심, 비난일 때도 있고, 거대한 벽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허들인 경우도 있다. 상처 입은 당사자 자신이 공감의 허들일 때도 많다. 공감을 방해하는 허들이 무엇이든 그것을 만나면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허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홀가분하게 공감을 경험하고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공감자는 다정한 전사라야 한다. 나는 축구선수 지단을 좋아한다. 철벽 수비수들에 둘러싸여 공격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지단이 움직이면 순식간에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다. 그 속에서 결정적인 골이 나왔다. 그 순간들을 아직도 떨리게 기억한다. 자신이 창조해낸 공간에서 펼치는 지단의 축구는 아름다웠다. 공감이 그렇다. 옴짝달싹할 수 없을 것처럼 숨막히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공감이 몸에 배인 사람은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는 것 같던 공간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진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공감이 하는 일이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지를 빠져나올 수 있다. 공감의 힘이다.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공감의 힘을 내가 가진 경험과 정성을 다해 펼쳐놓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이다.